시한부의 몸, 끊긴 맥을 의지로 잇는 소년, 그의 검끝이 백시세가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은 비도 작가님의 백시세가 시한부 공자라는 작품을 기록하겠습니다. 총 552화 분량에 저는 완결까지 읽었습니다. 백시세가의 시한부 공자로 환생한 백이강. 어느 날 정체불명의 복면 자객들에게 쫓기다 장원 지하의 비밀 통로에서 녹슨검 한 자루를 발견합니다. 검을 잡는 순간 200년 전 백시세가의 조상이자 천하제일인이었던 불사신검 홀령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비도 작가의 뛰어난 필력으로 탄탄한 구성과 매끄러운 이야기 흐름이 장점입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 의지해가는 불사신검 홀령, 겉으론 무뚝뚝하지만 몰래 아들을 챙기는 아버지 형바라기인 귀여운 동생까지. 중국 선엽소설에서 부모 자식이나 형제 사이에도 경쟁과 비정함이 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랜만에 따뜻하고 힐링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웹툰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림체와 분위기가 딱 제 취향이라 소설을 읽기 전에 50화까지 봤습니다. 초반 10화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태음절맥을 타고난 백시세가의 병약한 장자 백이강이 절체절명의 추격전에서 시작합니다. 백이강은 절망적인 추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도망치다 12소화를 잃고 지하통로 막다른 곳에서 자객 무리를 맞이합니다. 태음절맥을 타고난 허약한 몸과 환생 전 생애의 시한부 기억이 겹치며 죽음의 공포가 몰아치지만 녹슨검을 쥔 순간 전설의 선조 불사신검 백성천의 영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사신검은 이강의 육신을 잠시 빌려 천연검 제7식을 예고하며 기혈이 끊긴 몸을 의지로 이어쓰는 비범한 조짐을 보입니다. 불사신검이 이강의 몸을 빌려 천연검을 휘두르자 자객들이 순식간에 제압되며 창고는 혈투의 장이 됩니다. 전투는 승리로 끝나지만 이강은 과부하로 의식을 잃고 과거의 비밀리에 복용해두었던 만년설삼의 효과와 의원의 치료 덕에 기적적으로 회생합니다. 깨어난 이강은 소아의 죽음을 확인하고 검을 찾으며 가주의 부름을 받아 정룡전으로 향합니다. 가주 백류사는 자객의 정체를 추궁하며 이강의 기혈을 직접 살핀 끝에 절맥증이 여전함을 확인하고 녹슨검을 돌려줍니다. 이강은 비밀 통로에서 벌어진 기이한 체험만을 간결히 보고하며 불사신검의 존재는 생략합니다. 가주는 겉으로는 냉엄했으나 내공을 섬세히 흘려 추궁과 혈로 상처를 덜어주고 한때 만년설상까지 구해주었던 숨은 연민이 드러납니다. 회담 후 가주와 총괄은 장로원의 입김과 승계 문제를 의논하고 배후 세력을 추적하기 위해 정룡단 파견을 결정합니다. 백시세가의 조상이자 홀령 상태인 불사신검은 이강에게 무의 근본을 전수할 뜻을 굳힙니다. 불사신검은 태음절맥을 끊긴 혈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좁은 맥으로 규정하고 의지로 정기신을 관통시켜 흐름을 잇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는 미완성이던 태음경을 말년에 완성했다 밝히고 의념을 실체화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수련 목표는 없는 것을 만지는 경지로 태음경의 마지막 동작으로 영혼인 스승의 복부를 타격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를 내줍니다. 극한의 반복 끝에 이강의 주먹에 의지가 깃들며 불사신검의 영체에 최초의 툭하는 타격을 남기고 스승은 제자의 자격과 잠재력을 인정합니다. 심야의 문답에서 이강은 전생의 기억을 꺼내며 환생 사실을 스승과만 공유하고 수련 계획을 은포충과 태음경 병행으로 재편합니다. 불사신검은 완성 태음경의 계명까지 흥겹게 논하다 진태음경이라는 이름이 숙부의 이름과 겹친다는 이유로 보류하며 제자와 호흡을 맞춥니다. 한 달간 홍옥 수련장에서의 꾸준한 수련은 하인들의 시선을 바꾸고 백시세가의 객경 고수 저교일검 능지평은 처음엔 조롱하다가 연무장 아래에 이강이 보이는 비범한 기운과 형세에 경악하여 직접 뛰어내립니다. 태음경 수련으로 한기를 몰아내려 홍옥 수련장에서 만두 전골을 끓이던 이강은 능지평의 접근을 먼저 감지해 제지하고 능지평은 당황해 사과한 뒤 물러납니다. 해질녘 돌아온 능지평은 제자 백하준의 경신법을 지도하고 수련장에 남은 전골 냄새로 이강의 흔적을 알아차립니다. 국자를 두고 온 이강이 다시 들렀고 월영보를 수련 중이던 동생 하준과 3년 만에 마주서며 팽팽한 기류가 흐릅니다. 잠시 신경전을 벌인 끝에 하준은 월영보로 길을 막고 어린 시절 놀이이자 경신법 수련법인 도깨비 잡기를 제안하며 능지평도 이를 허락합니다. 규칙은 안대를 쓰고 소리가 적은 팥주머니 5개로 3점을 먼저 얻거나 직접 접촉 시 즉시 승리하는 방식으로 내공 사용은 금지됩니다. 불사신검은 이기면 수명 연장의 단서를 주겠다고 걸고 형제는 각자 안대를 메고 수련장의 정적 속에서 감각만으로 서로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시작과 함께 하준이 연속 득점으로 앞서가지만 이강은 태음경 동작만 이어가며 몸의 소리를 지우는 의념으로 존재감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발소리와 옷소리마저 사라지자 하준은 형의 위치를 완전히 놓치고 이강은 유령처럼 다가가 팥주머니로 안면을 치며 밀어 넘어뜨려 즉시 승리를 거둡니다. 실신에서 깨어난 하준은 어린 시절 형에 대한 기억과 죄책감을 토로하고 이강은 볼을 꼬집으며 승자의 요구를 말합니다. 둘은 구운 떡과 꿀을 나눠 먹으며 대화합니다. 이강의 승자 요구는 내가 정식으로 소가주가 되겠다고 선언하라는 것이며 그는 자신은 절맥이니 권자의 뜻이 없다고 못 박습니다. 이강은 불사신검의 증표를 찾아 도가대문파 청림에서 절맥치료의 실마리를 얻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마침 나흘 뒤 청림사절단의 방문 소식을 듣습니다. 출발하기 전 동생 하준을 동행자로 지목하고 이튿날 새벽 둘은 변장과 위장을 갖추어 새가 담장을 넘어 바깥으로 향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강은 동생 하준을 자주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형제의 우애가 깊어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일부러 모질게 대하지만 몰래 주인공을 챙기는 아버지의 모습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어렵지 않고 비교적 밝은 분위기를 가진 소설입니다.
감사합니다.